마이크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영맨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내내 그 에너지의 날 행사 준비 때문에 서울을 좀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요즘 거의 뭐 일주일에 에너지 시민연대 대표님이시죠? 네, 에너지 시민연대 공동대표라서 전국 대표님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요? 23년 전이었죠. 에너지 시민연대가 23년 전에 여름철 온도가 가장 높은 날이 23년 전이니까 2004년도 이때는 8월 22일 전후로가 가장 높았었어요. 예. 온도가 높아서 에너지 전략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 참여 행사로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22일 금요일 낮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에어컨 적정 온도 운동하고 저녁에는 9시에 5분간 소등을 합니다. 이 소등 행사가 22년 전에 제1회로 시작됐던 에너지의 날 행사를 통해서 범국민 이제 인식 실천 운동이죠. 오늘도 저녁 네, 그럼 맞습니다. 9시에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9시 되시면 예. 한 5분 정도 집에 있는 온 전등을 끄고 5분 동안 전등 없는 삶을 한번 보면서 에너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데 곧 기후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생각을 인식을 하는 측면 속에서 오늘 에너지의 날 행사 저녁에 9시 5분 소등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등만 하시고 에어컨 안 끄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잠시 모든 그 전기를 소등하는 걸 해보시고 아니 왜 우리만 하면 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해야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강공소도 그때는 다 부를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이제 을지훈련 기간이라서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강공소는 비상대기를 하는데 9시에 5분 모든 공공기관이 불을 끄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 9시 기억해야겠습니다. 5분간 9시부터 9시 5분까지 소등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여전히 분주하게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순천 YMCA가 저기 1층에 노플라스틱 카페를 있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카페가 스타벅스가 재능기부 카페로 좀 지원해서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년 2차례 정도 이렇게 바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텀블러 3개 종류를 그냥 아주 바자회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커피 업체에서요? 예. 특정 비용을 이제 받고 이제 저희가 그 텀블러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건 다른 게 뭐냐면 재능기부 카페를 만들어줬는데 좀 더 매출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업에서 매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오늘 22일 날 오늘 그 재능기부 카페의 활동을 열심히 했고 네. 또 지난 그 20일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방송했는데 그 경전선 순천시 도심 통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했었죠. 예, 노광규 예. 시장 이전에 허석시장 때부터 시민대책가 만들어졌고 노광규 시장 되고 나서 원희룡 장관이 와가지고 우회할 거냐 이런 논의가 됐는데 최근에 상황을 살펴보니까 지중화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따른 어떤 총액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총액 비용을 지금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이고 총액 비용이 혹시 증가됐을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걸 면제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시민대책위가 지금 8월 20일 날 모여가지고 그런데 다 좋은데 이게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양쪽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 경전선이 가지고 있는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경전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좀 틀려먹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순천 보송간이 먼저 착공돼서 목포 부산을 먼저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나주 보성 송정 이거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운행되기 사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목포와 부산 간을 연결하는 이 순천 보성 간 이 경전선 전철화를 조기 착공하고 그다음에 지중화도 지금 단선화로 계획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복선화로 다시 추진하고 그러면서 공공철도 실현을 위한 어떤 순천 시민행동 그걸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공교롭게 제가 공동대표를 맡게 됐고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대표님들이 여기 이렇게. 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공철도 실현에 되게 중요한 요소는 이런 거죠. 만약에 폐선 부지가 나온다고 하면 예. 폐선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원이든 뭐 놀이터든 뭐 다양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기 위한 시민행동 회의가 철도 호남본부 차원에서 준비가 됐었고 지난 20일 날 그 철도 노조 2층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앞으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갖겠습니다.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5극 3특을 축으로 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지역의 대응 전략 또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이곳의 장단은 무엇이며 현실성이 있는지까지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 하는 게 5극 3특인데요. 그냥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저도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5극이 뭐지? 했는데 이 1극 체제를 좀 벗어나겠다라는 좀 의미입니다. 자, 이런 구성에 대한 생각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제가 보기에는 큰 방향은 좋다고 봐요. 예.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해서 지방은 소멸 위기 또 인구와 자원이 불균형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국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결국은 5극 권역이죠. 광역 권역별로 하고 3특은 전라남도가 이거 추진하다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였죠. 이거 추진하다가 그만뒀는데 예. 그동안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이게 3특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앞으로 그 성장 동력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정책들 또 산업 집중화를 이루어서 어떻든 지역에서도 이 광역을 중심으로 어떻든 새로운 거점을 성장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큰 정책적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총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은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나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도권에 과밀화되고 집중화되어 있는 자원과 재정과 사람의 문제를 그래도 나름대로 부산, 울산 광역도시가 집중되어 있었던 부산, 울산, 뭐 포항, 경남 뭐 이 주변 지역의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감이 좀 느껴지는 가운데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오래전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도 이야기됐다가 예. 지금 이제 이 대통령 선거 갑자기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좀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나름대로 수도권 중심 전략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 부울경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5개의 굉장히 좀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거점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좀 노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극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죠, 부울경 그렇죠. 동남권이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3특은 뭐 특별자치도시 이런 거보다는 특별한 권역, 특별한 구역 뭐 이런 것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이 협력해야 된다랄지 평화경제 거점이랄지 아니면 해양에너지 관광산업 발전이랄지 아니면 기후와 관련된 지역 소멸에 대한 이런 어떤 3특에 해당하는 지역의 다른 어떤 행정제도의 개편의 문제랄지 행정 지원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좀 연결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대통령 공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조금 좀 어렵다. 조금 어렵죠. 더 어렵고 예. 조금 이 설명과 부연 설명을 좀 더 국민들에게 좀 더
좀 열어놓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소망이 있습니다. 예. 이 5극을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총 5개의 그 초광역 경제권인데 하나는 대전, 세종, 충청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또 예. 대구, 경북권으로 한 대경권, 또 부산, 울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동남권, 또 광주, 전남, 전북권을 합친 호남권, 그리고 강원, 제주권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뭐 경제 이런 것이 경계가 아니라 초광역 협력 네. 체계를 만들겠다 기반으로 추진되는 게 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런 초광역 경제권의 경우에 특화 발전시키겠다라는 산업 분야가 좀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각의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네. 내용을 봤는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그 5국 체제로 각각의 산업적 그 집중 분야를 구분을 해놨는데 예. 실제로는 이 해당 지역이 과연 양보할까? 양보할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경남 예. 이쪽도 에너지 영역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호남권에 에너지 특화 영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될지. 그래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는 IT라든가 바이오. 여기도 사실상 전남이나 경북이 서로 눈독을 들이는데 이런 사업은 수도권으로 배치해놨어요. 이제 고급 인력 그리고 R&D가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역들은 특정 지역으로 다 몰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기회 뭐 창출효과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 그리고 이러한 그 권역별 그 미래 전략 산업들이 과연 합의가 서로 된 건지 뭐 거기에 대한 좀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5국 체제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광역 권역마다 인프라라든가 교통망 확충에 대한 비전을 준 거예요. 아까 경전선 이야기 했잖아요. 예. 왜 신보성선이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강주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강주 중심으로 광역 행정망을 구축하려고 그랬어요. 나주, 보성, 목포까지 강주 쪽으로 다 집중화시키려고 했으니 전라남도 동의하고 우선적으로 간 거죠. 만약 이랬을 때 적절한 예시인데요. 네. 광역교통망은 강주 광역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남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나 인재들을 흡수하기 위한 주요 통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혈관이라고. 예. 이제 이것이 과연 전라남도하고 봤을 때 동북권하고 봤을 때는 뭔가 좀 격이 안 맞는 측면인데 이렇듯 광역별로 인프라라든가 교통망 확충 영역들 그리고 광역별로 기존에 있던 자치단체하고 권한과 재정이 또 분리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에 대한 미묘한 입장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에 대해서는 좀 더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마다 이 광역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지 좀 더 디테일한 논의들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산업이 특화되어 있어라고 나눠놨는데 그것을 그 권역 자체가 스스로 인정을 할 것인가. 네, 맞죠. 우리는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해 우리도라고 지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닙니까? AI 영역은 예. 부산도 AI, 부산 울산도 AI고요. 서울도 다 AI예요. 예. 근데 이걸 과연 호남에 국립 AI하고 AI센터. 특히 이제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집중한다 그랬어요. 그럼 과연 다른 광역이 그걸 양보할 거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은 이 산업 분야의 분산 혹은 뭐 배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기득권을 나눠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권위적인 발상일 수 있죠. 권위적인 발상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필요한 곳에 기업이 득이 되는 곳에 어떤 뭐 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정부의 이제 정부가 조력하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분산 배치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미한 것이지만 결국은 산업적 영향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지방 살리기라고 하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예. 난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을 어떻게 살릴 거냐라고 해서 자꾸 균형 발전 이야기했던 것을 예. 일단은 그냥 5개 큰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영향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조금 의미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이 지금 그 어떤 근거 없이 산업 분야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이랄지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실제 필요한 것들을 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먼저는 이제 법을 좀 개정하고 그다음에 초광역 균형 성장이라고 새로운 개념이 지금 현재 예. 뛰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감을 얻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공감대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뭔가 국민들이 먼저 좀 공감을 하고 이런 데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장들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근데 한편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아, 위기 저성장 국가에서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이제 지역에서는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 라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7일에 이것에 대한 선포식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이거 행정통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딱 보고 광주랑 전남을 그럼 통합하는 건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뉴스 보신 분들은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정리부터 차근차근 좀 해주실까요? 김대희 총장님? 네. 강주 전남 통합하고요. 또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추진. 그동안에 이제 김영록 도지사는 제주, 전북, 광원처럼 전라남 특별자치도죠. 그렇죠. 이걸 추진을 하다가 이게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강주 전남 통합은 말 그대로 행정 통합입니다. 법적,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강주 전남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명입니다. 아니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행정통합보다는 낮은 단계 아닙니까? 네, 일단?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강주 전남 통합은 도지사든 시장이든 한 명만 가는 거예요. 예. 예산도 다 그러니까 통합이고요. 행정통합은 네, 모든 행정조직들이 통합되는 겁니다. 예. 한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강주 전남 통합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광주시장이 있고 전남도지사가 있는데 네, 이거 한 명으로 통합하는 통합된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도청이나 시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주로 할지 목포로 할지는 아니 뭐 무안으로 할지는 남학으로 할지는 결정된 바는 없지만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그 사람이 있는 도청도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이것이 이제 강주 전남 통합인 거고요. 행정통합인 것이고. 네, 갑작스럽게 나온 거죠. 예. 이건 민선 7기 때부터 실패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전라남 특별자치도는 예. 아까 김석 총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재정적 그리고 특별 예외 지원을 주는 거예요. 재정 지원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가 예. 뭐 이렇게 해서 그 도의 특성을 살리는 거니까 전라남 특별자치도는 그대로 전라남도가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 정확한 방향이 뭔지 내용도 없이 27일 날 저는 이게 선포식을 한다길래 이해가 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합의도 없이 어떻게 선포를 할까 하는 좀 그런 의문점은 좀 존재합니다. 다음 주에 선포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광주, 전남, 그러니까 이 둘을 엮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긴 그러면 합니다. 이제 그 하위적 개념으로 전라남도는 특별자치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도의 기구를 인정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 안 됐는데 어떻든 그동안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전라남 특별자치도를 전남도만 독자적으로 특별지위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정부의 예산 특혜라든가 맞춤형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측면에서 예. 특별자치도를 추진했었는데 예. 그럼 기존 정책은 포기하고 강주 전남 행정통합으로 가는 건지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예. 그러면서 이왕이면 강주 전남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한다면 차라리 강주 전남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게 어떻냐. 서북권, 다시 동북권. 나누자고요? 지금 통합 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단위의 예. 너무 초광역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방제에 준할 정도로 거의 연방 정부 다음에 그 권역 정부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이게 기초 시군까지 영향을 가겠어요. 그럼 동북권 인구 한 70만 단위 나누는 게 어떻냐. 서부, 동부, 뭐 중부, 북부로 나누어서 예. 가야지. 그럼 모든 것은 강주로 다 휩쓸릴 건데. 그 동북권 지역은 인구도 7, 80만,
경제나 생활 모든 것이 문화, 역사, 교육들이 비슷비슷한데 예. 여기에 대한 독자성과 자율성들이 없어지는 형태로 갈 건데 새로운 좀 대안들이 만들어지면서 선포식을 하면 좀 좋았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게요. 일단 행정통합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특별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각 시나 도의 정체성은 유지를 하면서 네네네네. 어떤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구조 아닙니까? 협력기구의 협력구조? 수준에서 좀 더 좀 밀착된 거지만 행정통합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예. 있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저는 발표에 이제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 또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쟁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호남권을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광주에는 옛날에도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이 이미 광역자치단체로 둘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특별자치 5국 3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광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는 행정통합까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좀 단계적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시민들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방금 김대희 총장님도 만약에 통합한다고 하면 4개 권역을 좀 나눠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듣기 위한 좀 준비가 좀 필요한 것이다.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얼마나 특별한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려고 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법체제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구조가 있는지 여부도 좀 판단하게 해야 되고 예. 3특에 걸맞게끔 실제 우리가 광주전협이 통합한다고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벌어낼 수 있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겠다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같이 토론되는 제안을 지금 현재 이슈를 던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단계적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예. 행정통합까지 가는 문제는 뭐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앞으로 남은 과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지 성급하게 좀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잘 이루어지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건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뭐 지원도 나왔고 법 얘기도 나왔었는데 김대희 총장님? 저는 이게 좀 추진하려면 신속하고 연속적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아직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구역에 대한 법 체계들 또 현실적으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한 7대3 기준이거든요. 현재 운영이. 그러면 예. 이거 한 6대4나 5대5 정도로 나눠야 되는데 조세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예. 여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추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 속에서 좀 더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주민들 간에 예. 또 지역 도민들 혹은 또 시민들 간에 있어서 좀 이해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추진력을 받으려면 예.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이 좀 좋겠다 하는 측면이 있고 예. 무엇보다도 지역 인재라든가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좀 다양한 전문 대학들하고 그죠? 기관들하고 같이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림들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빨리 가는 건 좋은데요. 빨리 가서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공고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도지사하고 시장 중심으로만 가버린다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 뭐가 가장 우선 확보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가 가장 우선이 아니고 그 모든 게 다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지금 현재는 전라남도도 광주도 마찬가지고 정부 지원 그 재정 지원이 굉장히 큰 몫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양쪽이 합했을 때에 그냥 함께 한다고 했을 경우에 행정통합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독립적 재원 확보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조직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사무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은 어디까지 이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또 무엇이 필요한가? 예. 광역 교통망, 물류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대기 관련된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모습들이 좀 상당 부분 좀 지금 현재 눈에 드러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법적 권한 이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은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행정통합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드러나는 것은 이 의사결정 과정 구조에서의 민주성이랄지 개방성이랄지 함께하려는 공론화 과정들이 좀 상당 부분 조금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특별자치도로 간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이제
의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들 좀 설정해야 되고 가장 어찌됐든 간에 권한을 나눠주는 방식의 중앙정부가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청도 하겠지만 그러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좀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재정권, 사무권한에 대한 문제, 민주적 거버넌스, 중앙과의 직접 뭐 이렇게 교섭과 또는 관계시설적 문제가 뭐가 우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열어놓고 토론해야 된다. 공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만약에 두 양 도가 통합한다고 하면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긴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더 많은 이게 갈등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위해서라도 예. 조금 좀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지금 딱 보기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잖아요. 2년 이후에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네, 당장 해야지 어떻든 이재명 정부 하에서 보다 더 앙카를 박아버리면 지하 깊숙하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 2년 정도 했다 그러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보통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시장이 새롭게 임명되면 이게 1년 안에 방향이 제시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중간 정도 되는 한 반환 정도는 2.5년 정도 3년 되면 하지.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앙카를 지하 깊숙이 박자라는 의미가 서로 좀 정치권에서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평소에 이행 연습을 열심히 한 곳이 있어요. 부울경 논의는 옛날 8년 전, 9년 전에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중부권이라고 하는 충청 남북도, 세종, 대전 여기는 계속적으로 행정구역과 경제적 통합을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논의들이 좋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강주 전남은 생각보다도 도지사하고 시장은 안달인데 그리고 강주시는 안달인데 전라남도는 좀 반응이 미지근한 측면이 있어서 두 군데에서도 일단 중앙정부의 행정 방향이 특히 이제 이것은 김경수 지방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 네, 지방시대위원장님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 속이죠. 교감 속에서 강력히 밀고 나가니 물 들어올 때 노 젓고 나가자. 뭐 이런 개념으로 강력히 추진을 하려는 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 저기도 물어보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무안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타운홀 미팅 했을 때 예. 광주 전남 지사 또는 시장이 보여줬던 모습이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기회이기 때문에 빨리 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좀 더 시민들하고 좀 공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광주와 전남 두 지자체가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이 되면 기회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리스크도 있을 것인데 어떤 게 기회고 어떤 게 리스크인지 김석 총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는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5국 3특 체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빠른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두 번째는 공동 브랜드 형성도 상당 부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전남의 문화 콘텐츠, 광주의 호국과 관련된, 그다음 민주화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건 전남이, 그다음에 이것저것 관련된 에너지와 해양 쪽은 또 우리 쪽이, 그다음에 광주 쪽은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가 정책 대응력 강화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정부의 지원과 내용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약점일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약점 중에 하나는 행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인구는 광주가 훨씬 더 많아 버린단 말이에요. 자치단체로 선출하게 된 통합한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자치도 그러면 결국 쏠림 현상은 또 광주로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전남권에서도 서부권 동부권에 대한 불균형 문제로 대단히 시끄러운 가운데서 서부권 동부권 그다음에 광주권까지 이렇게 좀 행정 효율성 문제가 상당 부분 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실패했을 때 잃게 되는 것들도 신중히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김대희 총장님. 네네 맞죠. 실제로 우리가 기대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행정 효율 높아지고 그리고 좀 더 집중화해서 평소에 이 호남, 강주 전남 쪽에 해보고 싶은 사업이나 그런 인재 육성들은 뭐 기대는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 소멸이나 인구 감소에 대응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합쳐지면 인구는 전남은 더 줄어들고 다 강주로 흡수될 거다. 이런 측면. 물론 이제 강주도 사활을 걸죠. 왜냐하면 전국 광역 시 중에서 강주 면적이 가장 적어요. 강주 광역시의 도시 면적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강주는 군사 비행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200만 평이 넘는 거대한 땅이 새로운 강주의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혐오하거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전라남도로 밀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의료라든가 IT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는 다 강주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이제 서로 간에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리스크 예. 문제는 그러면 여기 갈등만 그 관역 내에서의 지역 갈등만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광역은 우리 전체 인구도 좀 늘려보자 했는데 대도시로만 그러잖아요. 송유라 아나운서도 대도시 가고 싶잖아요. 우리 딸도 보면 왜 갑자기 예, 갑자기 저를 보내려고 합니까? 아니 근데 좋습니다. 청년 예, 인구의 유출을 막자는 것이 이러한 광역 단위의 특화 사업의 개념이 중에 하나인데 요즘 청년들은 다 대도시로 가고 싶어해요. 아무래도 예. 네, 그러면 전라남도에 있는 가장 시군 단위에 있던 청년들은 강주로 가고 싶지. 같은 전남도 한 네, 지자체면은 강주는 한 지자체에도 강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듯 지역 간의 이해는 여전히 다를 거다. 그래 지역 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그래서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 반발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당연히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할지 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하되 속도는 좀 빠르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면 다시 또 논의를 해보도록 네. 하죠. 김대희, 김석 여수와 순천 YMCA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